51번은 물건 일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에 3회 정도 나왔네요. 1번 지문은 법률이란 단어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합니다. 따라서 명령, 규칙에 의해서는 물건을 창설할 수 없다는 뜻. 두 번째 지문은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사용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 창설할 수 없죠. 그러니 세 번째 처분 권능 없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 수익 처분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네 번째 질문은 공원 이용권 관습법상 물건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관습법상 물건 아닌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는가? 이렇게 상상하세요. 시험 본 이후에 여러분들이 미등기 모호가 온천 가셔서 근처 공원 왔다 갔다 통행했다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기억하세요. 따라서 5번에 온천에 관한 것도 관습법상 물건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띄워볼까요? 사용 수익 처분 바로 소유권 내용. 따라서 사용 수익 폭이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처분 권능 없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도 강제하겠다는 뜻. 다음 문제.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10년에 6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청이 나오면 기억할 것은 주, 종 관계를 기억한다. 주는 물건이 주고 물권적 청구권은 종. 물건이 침해됐을 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트 명칭이 물권적 청구권. 물건의 가장 대표는 소유권. 따라서 소유권 물청이 있습니다. 이 주종은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 물청 없다. 소유권이 있을 때 소유권 물청도 있다. 그렇단다면 1번 지문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지요. 따라서 당연히 그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물청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청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귀책, 사유 유무를 묻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합니다. 과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현재. 네 번째 거, 소유권 물청은 종, 소유권은 주, 분리해서 별도로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소유권 물청은 종, 소유자는 주.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 다음 문제, 등기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네, 10년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개념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신축 매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축은 등기 청구권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는 단독 신청, 등기 신청권 문제가 있죠. 근데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 문제가 발생해서 공동 신청, 등기 신청권이 들어갑니다. 이때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청구권하고 신청권을 구별할 것. 그러면 신축은 단독 신청이니까 등청이 없고 등기 신청권만 있고 매매는 등기 청구권도 있고 등기 신청권도 있다.
기억하시면 기억지문의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가 아니죠. 사법상 권리. 두 번째,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매수인의 등청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보세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 취득시효 완설한 소유권 등기청구권.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을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펼쳐볼게요. 매매를 통해서 등청을 양도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 취득 시의 등청은 갑 소유자 허락받아서 점유한 것이 아니죠. 그냥 을이 점유로 인한 등기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랑 시효 완성자는 인적 신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54번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10년 동안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등기는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54번처럼 순수한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가 있고 저 뒤에 가면 특별법에 가등기 담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1번 지문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된 부기등기 형식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지조건부 청구권. A점 때 합격하면 아파트 증여하겠다. 증여계약이 성립했고 먼 날 합격하게 되면 아파트 달라는 장래 등기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점 때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허용됩니다. 참고로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보존에 가등기가 허용된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거,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로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 등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구할 수 없다. 이것이 만약에 맞다 한다면 이 중간처분 등기를 안고 가야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갑구의 갑의 소유권, 을이 가등기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타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2번이 되면서 이 저당권이 삭제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으로부터 을이 혹시 증여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죠. 그래서 별도의 본등기를 경로받은 경우, 이 경우에 이 가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만약에 없다. 즉, 이 가등기가 삭제가 된다면 이 을로서는 병저당권을 안고 가는 것은 을에게 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갑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삭제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주문,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가등기 대상으로 한다는 것. 다섯 번째, 소유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본등기를 요구할까요? 현재 등기 명의자가 아니고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54번 가등기는 순수한 가등기와 특별법에 의한 가등기 담보 두 종류가 있음을 인식하시면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55번 공동 소유 형태죠. 근데 잘 보시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딱 보는 순간 요거는 각자 소수, 소수, 소수라는 것. 공동 소유는 매년 나오는 문제죠. 첫 번째 질문, 을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분 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들이 균등한 비율로 먹는 것이 아니고 지분 비율로 나눠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분 탄력성이라고 하죠. 갑은 2분의 1이고요. 병은 4분의 1이니까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두 번째, 당사자 특약이 없다. 그러면 갑은 소수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제3자한테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는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갑을 두 개 더하면 과반수가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건물 신축이라는 것은 이거는 관리 행위가 아니죠. 건물 신축은 처분 행위 때문에 관리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 신축은 처분 행위로 전원 동의를 맡을 것. 4번 갑을병 전원이죠. 관리에 관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특정 승계에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다섯 번째, 병, 소수죠. 갑을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때 소수, 다른 소수 분권자는 보전 행위로 인도 청구,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소수가 나오면 인도 청구는 안 됩니다.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방해 제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띄워볼까요?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된다는 것. 다음 문제,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거는 10면에 7번 정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이때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는 것. 두 번째, 토지가 포락돼서 하천 밑바닥이 됐을 때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면 이때 종전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세 번째,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 승낙 없이도 수도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그 통행권은 소멸하지요. 정답 4번. 중축된 부분에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유상 독립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합돼서 부합물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57번 점유 취득시효 10년에 한 5번 정도 나왔네요. 취득시효의 특징은 소평공 20년 점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때 소유 의사를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자주 점유가 포인트. 1번은 성명불상자,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시효 취득은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일반 재산만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점유자가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주 점유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답은 3번.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점유 승계가 있다면 이때 시효 이익을 받은 자는 자기의 점유 또는 전 점유자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 등기부상 소유자에서 부당 이득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시효 완성자한테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점유는 10년에 매해 나오는 문제죠. 그럼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건물 부지가 된 토지죠.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전후 양시점 점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세 번째,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 사기가 나왔습니다. 사기에서 건네준 것은 침탈이 아니죠. 뺏긴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키워드는 침탈. 다섯 번째,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가 아니고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죠. 무엇이 기억납니까? 선악소. 띄워볼까요? 선의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악소. 그래서 선의는 언제 악의로 바뀌느냐? 소 제기 시 선악소를 기억한다.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 10년에 9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 지상권 할 때는 하나 기억할 것은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기억 지문은 담보 목적 지상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나 대지에 담보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 대지를 담보로 받아서 채권 저당권 설정했는데 나 대지에 건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게 바로 뭐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때 채권이 주고 저당권은 종, 지상권은 종,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피담보 채권 주된 것이 소멸하면 당연히 종된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맞는 지문. 두 번째, 지료 연체가 소유자가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때 토지 양수인,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신의 연체 기간 2년 미만인 때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2년분 연체분에 달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갑니다. 디귿,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한 자. 네, 공짜는 없습니다. 지료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 정답은 니은 틀린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한번 띄워볼까요? 갑 소유권 지상권자가 1년 연체했다. 그런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는데 병도 1년 연체했다는 얘기죠. 이때 병은 2년 연체를 가지고 소멸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 청구는
반드시 현재 토지 소유자 2년분 연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지역권. 네 땅, 내 땅이 나오는 것이 지역권.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권도 한번 띄워볼까요? 네,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습니다.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권 설정하면 요역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은 종으로 갑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종은 주된 것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일필 토지 일부. 이거는 승역지를 이야기합니다. 승역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이 X. 세 번째 겁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쉽게 취득합니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네 번째,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지역권, 저당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판례 태도는 통로 개설이 포인트입니다. 띄워볼까요? 자기 토지는 요청한 토지, 요역지. 타인 토지는 승낙한 토지. 요역지는 일필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다.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의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권 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년에 9번 나왔네요. 전세금 지급은 당연히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목적물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전세권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것은 법정갱신, 자동갱신입니다. 건물에만 인정돼요. 이 자동갱신은 등기 없이도 법률 규정이니까 제3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관습 법지,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번째 것은 존속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양수인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보세요. 일부 전세입니다. 그러면 일부 전세일 때는 전부 경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부 전세권 설정받았는데 전부 경매 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죠. 정답은 5번. 같이 기억하세요. 일부 전세, 전부 경매할 수는 없지만 전부에 들어가는 입장권, 우선 변제는 있다는 것. 일부 전세, 전부 경매 안 돼, 전부 우선 받을 수 있다. 62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지금 주제는 제3취득자.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제3취득자, 소지전이라고 기억하세요. 1번저, 2번저 중간에 낀 제3취득자, 1번 저당권을 선순위 저당권, 2번 저당권을 후순위 저당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후순위 2번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는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물상보증인도 제3취득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저, 2번저 낀 소지전. 그러면 기억지문 후순위 저당권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러면 제3취득자는 혹시 목적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겠죠? 그 보존, 개량,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하는 경매 참가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맞는 지문. 리얼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라고 되어 있네요. 경매 신청 전은 물론 경매를 신청한 후 나타난 소지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지문. 다시 한번 제3취득자는 1번조, 2번조, 낀 소지전. 다음 문제 63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저당권은 매해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설정 계약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근데 키워드가 협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협의 취득했다는 것은 매매 계약과 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권은 매매 대금과 같은 성질이죠. 따라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할 것은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 대금과 같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 안 되지만 만약에 공영징수된 보상금 강제로 갖고 온 거죠. 이럴 경우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 위에 건물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이때 이 토지 임차권은 일종의 종된 권리라 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친다는 이야기죠. 종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네 번째 거, 저당 목적물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쳤네요. 이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해서 해야 되는데 제3자가 압류했다면 이거는 땡큐죠. 제3자가 압류하면 땡큐입니다. 틀린 지문. 다섯 번째, 압류 이후죠. 압류 후, 자, 여기 차임채권은 과실입니다. 압류 후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기억할 것은 압류 이전 과실은 설정자가 취득하고 압류 후 과실은 저당권자가 취득한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물상대위가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한다. 지급 인도 전 압류해야 된다는 것. 단 제3자가 압류하면 땡큐. 다음 문제 64번 유치권 성립한 결련 관계가 인정되는 것. 즉 유치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역시 유치권은 매년 나오는 문제. 그러면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물건 점유 중 그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갑니다. 권리금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역시 보증금도 결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 물건 점유 그 물건 관련된 지출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 니은 같은 거고요. 이것은 가축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소가 을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훼손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열받아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 가지고 그 소를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판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디귿만 유치권 인정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럼 참고 삼아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를 들자면 공사, 대금, 채권. 두 번째,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그리고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이 디귿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서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보증금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잠시 우리가 결련관계 인정되는 것, 특히 임대차 관련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원리, 논리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필, 유, 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 가지고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되고 권자도 유치권 안 되고 부속물도 안 되고요. 지상물도 유치권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필유비할 때 유하고 글자가 맞다. 보하고 유하고 글자가 안 맞는다. 권하고 유하고 글자 안 맞는다. 부하고 유하고 글자 안 맞는다. 지하고 글자가 안 맞는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 힘들면. 네, 정리된 느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기출문제 풀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 내용이 됩니다.